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1월 1일 새벽입니다. 2019년 새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깃들고 한반도가 자유민주 통일의 새 장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안보에 기반할 때만이 가능하다. 곧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깨달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제 일요일 날인데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2018년이 다 지나가기 불과 하루를 앞두고 느닷없이 이렇게 친서를 보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김정은이 보낸 이 친서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국내 언론들은요, 벌써 2019년 초에, 금년 초에 김정은이 방남 답방할 의사를 표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이지만요. 그래서 벌써부터 김정은의 친서가 한반도 비핵화의 아니죠. 북한 비핵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벌써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치고 있는 이 한반도 비핵화의 함정, 이 그물 속으로 참 벌써부터 빠져들고 있지 않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김정은이 친서를 보낸 목적은 이 지금 북한이 다양한 그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너에 몰린 상황을 모면을 하고 2019년에 새로운 음모를 꾸미려는 이런 다목적 카드를 던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처한 곤경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저는 엊그제 12월 27일, 작년 12월 27일, 2018년 미국의 NBC 방송이 2020년이 되면 북한이 1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은 것이 이게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전망이 계기가 돼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완전 거짓이다. 저는 이게 탄로가 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오직 문재인 정권만이 북한이 비핵화할 거다라는 지금 대국민 기만극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여론의 악화로 일어난 이 불리한 비핵화 협상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는 친서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서 국면을 전환시켜 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참 요술방망이 같은 이 말장난, 이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서도 비핵화 담론, 비핵화 기만극을 유지시키는 이 언어의 유희, 이걸 지금 계속 해보겠다는 그런 속셈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 국민들을, 물론 일부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부 국민들을 이 외교안보 대북 관련해서 인식의 대혼란, 그러니까 김정은의 답방을 한반도 평화로 착각하는 일종의 멘탈 디스오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은데요.
이 멘탈 디스오더, 정신적인 무질서 상황을 남한 사회에서 연출해보자. 그런 술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작년은 김정은이 친서에 재미를 붙인 한 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바꾼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회담을 일단 합의를 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3일 정도 고민을 한 후에 큰 봉투에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진지하게 이게 문구를 작성을 해서 친서를 백악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해서 결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그 외교적 승리, 그때의 추억을 이제 2019년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저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서 정치라는 말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작년 결정적인 순간마다 7번의 친서를 썼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이 이제 시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5차례 친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아직도 북한의 이 거짓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동 문구를 여과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12월 31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정은이 보낸 친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례적 수준 이상이다. 이 친서가. 그리고 의미가 크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서가 정은이가 보낸 친서가 비핵화 등의 북한의 방향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행동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요. 내년 2020년이면 북한이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는 것을 MBC 방송이 보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북한이 ICBM 개발 기술의 마지막 관문인 이게 이제 대기권 재진입인데요. 이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텔레메트리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가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격 측정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친서의 내용 중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김정은은 답방할 의사가 없습니다. 답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답방할 것처럼 어드발론을 띄우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물론 답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도심에서는 매주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김정은 답방에 반대하고 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탄핵까지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자신의 일신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김정은은 한국 국민 중에서 종북 성향을 가졌거나 일부 판단력이 약한 국민들이 김정은 답방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종북 세력 그리고 일부 국민들이 김정은의 답방에 대한 희망, 이 바람에 불씨를 살려서 결국은 남한 내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남남 갈등을 한번 확산시켜 보고 싶다. 이게 김정은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 것처럼 기대를 갖게 해서 이 김정은 답방을 한반도 평화로 착각하는 이 일부 국민들 그리고 종북 세력의 이 어리석음, 이 국민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이 종북 세력의 이 음모를 이 생각의 불씨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갖게 해서 김정은에 대한 호감의 이미지를 유지시켜 보겠다. 저는 이게 바로 신설을 내려보는 근본 목적이다. 근본 음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19년이 이제 밝았는데요. 2019년 새해에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1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되고 지금 현재 한 60개 그러면은 2019년에는 올해는 한 80여 개 정도 대략 추정해 볼 때요. 이렇게 이제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량의 핵 무기를 탄두를 보유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곧 확보하게 될 경우에 이 완벽한 수준의 핵미사일 공격력을 토대로 해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영호 전 공사가 예측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가공할 핵미사일 공격력을 보유한 후에 자기들의 뜻대로 제재 완화라든가 남북경협, 종전선언 같은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비핵화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이 핵무력을 배경으로 그 요구를 힘에 입각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관철하려는 시도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이 브링크맨십이라고 해서 전부터 이 북한의 아주 외교술의 한 특기로 이렇게 참 지적이 되고 분석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2018년 3월에 이 한반도 전쟁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에 104페이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조금 일부만요. 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은 이게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토마스 쉘링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이 정치가나 외교가들이 통치자들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이 경제학자인 토마스 쉘링이라는 사람이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핵 억지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이 토마스 쉘링은 이 벼랑 끝 전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과 공유된 전쟁 위기를 조작 관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핵무기로 상호 교착되어 있는 두 국가가 함께 묶여서 산에 오르다가 절벽 끝에서 싸우는 한 쌍의 등산가에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 기술이 브링크맨십,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북한은 물러섭니다. 이게
북한이 취하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그리고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물러섭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협상 행태 중에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019년 북한의 행동을 예상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2017년 4월입니다. 토마스 버거스 미 7공군 사령관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미국의 동맹국, 이게 이제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의 동맹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오판할 때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오판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 지금 상황에 적절한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 기반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평화만을 외치면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판, 이것이 이 잘못된 생각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NBC 방송이 예상한 100개의 핵탄두 2020년 보유 전망,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최종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친서를 의미가 있는 그냥 의례상이 아닌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보내는 이 기만적인 이 친서에 그야말로 감읍해서 이를 국민 앞에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고든창이라는 변호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 행태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 없이 지금 안보를 자꾸 무너뜨리는 이런 그야말로 이적 행위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국민들이 단결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너뜨리기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9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